안녕하십니까. 지금요, 참, 저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하고요, 그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이분들에게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요즘 대통령이 상당히 힘들고, 여러 가지 의료개혁이나, 원래 개혁이라는 게 그래요. 개혁이라는 게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개혁을 체감하고 전 국민이 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당장 개혁으로 피해보는 계층이 벌써 의사들이나 가족들 피해를 보잖아요. 이러다 보면 개혁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혁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상당히 잘 이끌어가고 있는 두 분이 한덕수 총리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두 분이 내각과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중심을 잡고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한덕수 총리는요, 지금 8월 29일 기준으로 831일이면 지금 한 840 며칠간 재임했습니다. 840 며칠? 요것만 보면 이낙연 총리가 958, 그 다음에 김항식이 881, 다음으로 3번인데요. 그런데 옛날에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때도 10개월 정도, 노무현 때도 10개월 총리했잖아요. 다 합치면 압도적 1위입니다. 1000일을 넘어요. 압도적으로 총리 1위입니다. 1위예요. 근데 물론 이번에 우리 선거 참패하고 바꾸려 했는데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총리 못 바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덕도 봤죠.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위임할 수밖에 없죠. 왜? 이재명이가 지명하는 마음에 드는 총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이 동의해주는 총리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총리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대로 가면 5년 할 것 같아요. 5년. 윤석열 5년에 되죠. 황희정성은요. 황희정성은 세종대왕하고 거의 10몇 년 거의 같이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황희정성은.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국회 답변도요, 아주 당당하게 국회의원들의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 의연하게 당당하게 대처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데도 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내각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는 국회 소신 답변이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내각에 좀 강한 분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대난세입니다. 이럴 때 좀 강한 분들 대치, 이런 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김문수 지사는 이번에 갤럽에서 여론조사하는데 2% 넣어버린 거야. 와, 김문수 지사는 갤럽의 여론조사에 홍준표 이런 분들이 1%인데 지금 1%잖아 대부분. 근데 김문수 지사는 2% 넣었어요. 엄청난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분도 아주 인기 좋습니다. 김용현. 충안파 4명이 계엄한다, 이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계엄을 해, 계엄을. 어디 군장서 400명 중에 4명 가지고 충안파 무슨 계엄을 합니까, 계엄을. 잘 떠들어라, 계엄. 그러면 국민들이 더 민주당을 아마 비판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탄핵 중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장관급입니다. 빨리 놓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장관들 상당히 강한 개성 있는 이런 국무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잘 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한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우리 우파의 여론을 많이 듣잖아요. 들어봐도 한덕수 총리 비판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총리께서 지금 어려운 난세고 힘든 시기입니다. 잘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내각을 잘 통솔해서 더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개혁을. 결국은
개혁이 후퇴되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어떤 개혁에 대한 저항과 이런 데 있더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야만 장기적으로 이제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뭐 한덕수 총리가 잘 진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진석 비서실장님, 와 이분이 9월 4일 날 며칠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며칠 전에요 전 직원 조회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한 5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원래 대통령실이 좀 슬림해진 거예요. 한 500명 가까이 한 400 몇십 명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전 직원 조회를 소집해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뭘 했냐.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다. 당위. 숙명이자 당위다. 내부 결속과 대응.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탄핵이나 특검이나 또 이렇게 청문회 남발 이런 완전히 야당 숫자만 믿고 말도 안 되는 게 정치 공세 파상적인 이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 이 야당들이 숫자만 믿고 계속 윤석열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또는 청문회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세를 이런 게 퍼붓고 있는 이런 어려운 난국인데 이럴수록 대통령실 직원들이 중심을 잡고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실장이 윤석열 정권의 업적과 과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너무 와닿아요. 이게 너무 와닿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뭐랬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 경제, 그 다음에 건전 재정, 그 다음에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 그 다음에 굳건한 안보 태세, 그리고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 그 다음에 노사법 취주의, 이걸 성과로 꼽았습니다. 전적으로 100%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이재명이가 됐으면 바로 이 공산주의 사회경제 레닌 지배하는 거 우리 강선영 의원이 레닌에 비유했잖아요. 이재명이 기본소득 그냥 25만 원 뿌리며 이러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가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민간주도 시장경제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전재정, 돈 뿌리면 지지율 10% 오릅니다. 돈 뿌리면 올라요. 문재인가 그랬잖아요. 돈 뿌리면 올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의 지지율보다 미래 세대 약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건전재정 인기 없지만 당장 누가 이게 돈 뿌리면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납니다. 곳간에서 민심 지지율이 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건전재정 이거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경제안보협력, 한미일 동맹을 했더니 저 김병주라는 저 사성장군 출신이 대단한 자가 뭐 정신 나갔다고 어쩜 얼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저는 한미일 동맹도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한미일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가치동맹, 한미일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동맹 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이런 전체주의 세력, 독재 세력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푸틴도 황제고 시진핑도 황제고 김정은은 아예 4대 세습을 하고 있는 이런 전체주의 독재 세력입니다. 이걸 막아내는 것은 굳건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 거 이게 잘했다는 겁니다.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 일본하고도. 그 다음에 굳건한 안보 그렇죠. 지금 적시 끝까지 완전히 뭐 우리 신원식 안보실장 적강 끝인가 뭐 이게 있잖아요. 적국 끝인가 이게 세자로 아주 이게 어려운 제가 이게 워낙 한자들만 따나니까 하여튼 이 중요한 건 북한을 절멸시켜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적시해야 된다.
강하게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건데, 하여튼 이 신원식 안보실장, 그 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전 생태계 체코, 아마 프랑스나 상당히 방위 공작이 심한 것 같아 막 밀었네요. 그래도 아마 저는 수주하지 않을까. 체코 원전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노사법치주의, 완전히 민노총 깡패들 완전히 그 하는 이런 거, 이런 게 그 성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데 그 직원 조회를 통해서 성과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모든 계획이 저항이 따른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책과 홍보가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보이스 한 목소리로 최전선 홍보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렇죠.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이제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 근데 저는 대통령실만 돼가지고 이제 홍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적강 끝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제가 맞네요. 적강 끝 신원식 했고요. 저는 우리 자유파라고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전사가 돼야 된다 봅니다. 대통령실이 500명도 원 보이스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이 홍보를 업적을 내야 되지만 그것만가 부족해요. 우리 자유 보수라고 자기가 자유우파 보수라고 생각하는 모든 방송하는 패널들도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우리가 당당하게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많은 자유우파 보수의 유튜브들도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의 업적을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윤석열 정권의 홍보 전사가 돼서 한 목소리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혀 이재명 민주당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한테 우리가 주눅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이재명 문재인이 하던 정책보다 우리가 훨씬 우리 국가에 올바른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우리가 펴고 있습니다. 이게 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홍보전사가 돼서 제대로 좌파들과 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한덕수 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투톱이 있으니 든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보좌해서 이런 이번의 난관, 어려움을 뚫고 윤석열 정권이 역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두 분이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